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기도 의회 봉사왕이라고 불리는 의원님과 함께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김옥순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왕시 봉사꾼 떡순이 김옥순입니다. 요즘 옥순이라는 이름이 인기 있는 거 아시나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말 아름답고 인기 있는 한 출연진이 옥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기도 옥순으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김옥순 세 글자 우리 경기도민이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은 뭐랄까요? 그 동네에서 많이 봉사하러 다니시는 우리 주민 같으십니다. 네. 맞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옥순이라는 이름이 그 연애 프로그램,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들 중에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주위에서들 많이 보셨고 또한 뭐 옥순이라는 이름이 정말 앞으로 최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그 캐릭터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옥순이. 네. 저는 평순이. 평순. 옥순. 네, 옥순. 그렇습니다. 의원님 저기 봉사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봉사를 하셨길래? 봉사는 제가 정말 기억을 더듬어 보면 25년 전부터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분여일을 통해서 어느 날 양로원에 봉사를 하러 갔어요. 네네. 그래서 목욕 봉사를 해드리고 어느 할머니 한 분께서 저의 손을 정말 꼭 잡아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렇게 작은 손길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큰 희망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네네네. 그때부터 저희 봉사를 지역에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5년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봉사하시는 분들 보니까는 뭐 상도 많이 받으시고 네. 뭐 시간을 뭐 측정하시던데. 네, 저희 2000시간이 넘습니다. 2000시간이 넘어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 정말 많은 시간이 있죠. 그 뭐 봉자동인가 뭐 그런 거 상도 받으시던데. 네, 상은 뭐 상 수두룩하게 받으시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게 이제 된 계기는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어르신으로 인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초심 봉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복지관이나 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생일 케이크 만들어 드리기, 또한 어르신들의 말벗 떼어주기, 또 밑반찬 만들어서 봉사해주기, 복지관에 가서 배식 봉사, 정말 25년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저는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기 때문에 이런 제가 봉사를 할 수 있었죠. 저희 가족들을 생각하면 항상 정말 미안하고 감사함이 있죠.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 어머니 젊으실 때랑 좀 비슷하세요. 제 큰누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셔가지고 저희 큰누나랑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가족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이 어느 가족이 가장 좀 기억에 남아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니면 미안하거나? 가족 중에? 아무래도 작은 아들한테 조금 미안함이 있습니다. 왜요? 어느 날 제가 봉사를 하러 가면서 그때 당시는 이제 현관 키가 다 열쇠였어요. 그러다가 열쇠 목걸이를 목에 이제 걸어줬는데 그걸 중간에 이제 형이 먼저 가지고 갔나 봐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시간 맞춰서 달려왔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왔더니 아이가 집 앞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그걸 지금도 저희 작은 아들은 가끔 말을 합니다. 엄마 나를 그때 버렸잖냐. 버렸다고? 네, 버렸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정말 미안한 것은 그때
정말 저희 작은 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죠. 버린 거 아닌데. 버린 건 아닙니다. 아들아 하고 카메라 보시고 자 아들아. 아들아 절대 그때 버린 건 아니다. 엄마가 시간을 조금 늦췄을 뿐인데 지금까지도 엄마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단다. 사랑해. 아유 그 얘기하니까 저기 눈시울이 좀 붉어지셨습니다. 네. 그때 좀 미안하시긴 미안했나 봐요. 아 많이 미안했죠. 그렇죠. 엄마가 나 버리고 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지역의 봉사왕으로 정치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참 달라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네. 정치를 꿈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현실 정치에 발을 대디가 된 계기 누가 딱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때 당시 저희 지역에서와 이제 저희 당에서 이제 봉사를 이제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또 저희 당의 언론분들이 정말 이 정도로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이제는 좀 정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권유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그때는 봉사만 하면 됐지 제가 뭐 굳이 정치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다음 이제 직장 생활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 안에서 정말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저와 이제 동료들에도 이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민원도 넣고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그 해결 방법은 너무 문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제가 제도권, 정치라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불합리한 것들을 조금은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너무 불합리하다.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딱 비례대표로 이렇게 딱 되네. 몇 번이셨어요? 7번이었습니다. 7번. 네. 몇 번까지 당선됐죠 그때? 제가 막차 7번입니다. 막차. 네. 막차에 오르셨군요. 네. 그럼 그 작년 6월로 돌아가 보면 그때 언제 딱 당선을 기쁨을 맛봤습니까? 아무래도 6월 1일 에? 선거 투표하고 저는 비례이다 보니까 그렇죠. 6월 2일 비례 발표를 하는 날이었어요. 예. 6월 2일 아침 7시 한 20분경에 제 이름 7번 김옥순 당선. 정말 그때는 너무 즐겁고 행복했죠. 아니 그러니까 밤새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 1번 당선, 2번 당선, 3번 당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벽. 네. 그 6번까지 딱 당선됐는데 네. 7번이 안 나오는 거야. 네, 가슴이 탁탁했죠. 사실. 나까지 안 되나? 네, 믿음은 있었죠. 그래요? 네, 반드시 7번은 되리라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 정말 그 우리 경기도지사 개표 아슬아슬했죠. 하시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슬아슬 순간 쿵당쿵당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까지도 제가 번호가 앞번호가 아니라 7번이어가지고 그렇지만 정말 그 환희는 행복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막 생각나죠? 그렇죠. 그때 그 순간은 정말 인생의 최고의 기분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정치해보니까 가정의 평화는 계속 유지됩니까? 네. 다행히 가족들의 배려로 지금 잘 평화 유지되고 또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1년 넘게 정치를 진짜 해보니까 봉사활동은 좀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막 보람되거나 힘든 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보람된 건 뭐가 좀 있으셨어요? 어쨌든 제가 제일 보람된 것은요.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 장애물 없는 공공시설의 인증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공공시설을 노약자나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해드림으로 인해서 큰 자부심을 얻었죠. 그러면은 교육청 안에 있는 학교나 교육 관련된 건물이 그 무장애 그런 그 건물들 그런 게 지금 다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대표 발의하신 걸로. 네. 그게 또 가장 또 보람차고. 네. 굉장히 또 힘들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전히 힘든 것은 저희 해결하려고 무던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비정규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요? 네. 지금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서 일은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아래 이분들이 정말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대부분 학교 조리 종사자나
또한 방과 후 돌봄, 뭐 시설 당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처우는 많이 지금 앞으로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리 종사자. 작년에 폐암으로 인해서 저희 많이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재철 하는 과정에 지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고요. 또한 직장에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런 암에 걸리면 이분들한테는 정말 이중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공무원들하고 달리 이런 복지제도가 비정규직과 공무원이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근무해야 하는 실정.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요급 병가제는 공무원은 이게 가능하죠. 가능하고 이 비정규직은 가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능하다면 조례를 좀 담아서 네네. 이분들이 정말 전혀 차별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고 싶고요. 또한 제가 방과 후 선생님들은 반드시 그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는 취업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과 후 돌봄 선생님들한테는 아직 자격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자격증은 갖고 있어야 할 수가 있는데 네. 자격 수당은 안 주고 준다. 있습니다. 네. 약간 모순이네요. 네. 많이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그분들에게 정말 소홀하지 않고 그분들이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네네. 또 그래서 자격증 수당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현장에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게 많이 경기도에 많이 보이죠. 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인구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네.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는 늘 궁금한 게 급식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은 대체 이 학교 소속인지 아니면 뭐 외주업체 소속인지 저도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 보면. 네, 특히 같은 공간이라는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네. 어떻게 이제 같은 일이라는 표현은 조금 아니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 같은 공간 안에 가족으로 봐주지 않고 뭐 시설 당직자는 당직자대로 학교 돌봄은 돌봄대로 또 조리실에 현장의 조리실은 조리실대로 각각 업무 분장도 제대로 나눠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한 이제 학교 내에서는 갈등도 좀 있고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통된 하나로 조금 존중받으면서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뭐 크게 뭐 전 국가적으로다가 뭐 교권의 추락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네. 이면에는 네. 더 상처받고 더 힘든 그런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많이 네. 계시다. 이런 걸 많이 경기도 차원에서도 조례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조례들이 앞으로 이제 해결책이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이런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 아마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도연민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그동안 이게 한두 해 묵혀진 문제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좀 되는 거예요? 조금 발전은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반드시 이런 불합리한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인지는 하고 있겠죠. 네, 이제는.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좀 저희 상임위와 교육청과 잘 예. 협력하고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요즘 경기도민들이 보기에 경기도의사랑 교육청하고 약간 그 임태희 교육감님인가요? 어떻게 좀 박자가 잘 맞습니까? 이게 잘 맞아야 이게 같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네, 글쎄요. 아무래도 저희 경기도라는 큰 틀 안에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맞아야 되는 거고요. 잘 협력하고 소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나 또한 우리 학교 밖에서나 1,40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행복한 학교가 되는 거고 우리 도민들도 정말 행복한 게 삶의 질을 좀 높여서 잘 살아가려면 첫째는 우리 경기도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좀 합심을 해서 오로지 경기도만 좀 봐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자꾸 교육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가끔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좀 불협화음이 가끔 좀 들리기도 하다. 그거를 의회에서 또 따져묻는 게 또 의원님의 또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딱 똑바로 하세요. 저분 누구야? 경기도 봉사왕입니다. 그런 역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예. 또 발달장애인 문제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 예. 저희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저희 지역에 정말 아주 힘든 발달장애인 가정이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정말 그 부분은 지금도 생각해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둘 다 이제 네, 발달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지금 이제 암 선고를 받아서 이제 병원으로부터 지금도 뭐 열심히 항암 치료도 받고 하고 있지만 이 어머니의 소망은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정말 잘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소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작년에 의왕시에서는 정말 이 가정에게 고맙게도 많이 의왕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네. 또한 이제 저희가 지금 장애인 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시설이 되면 아마 이제 그 아이는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곳곳을 25년 동안 막 봉사를 많이 다니셨다. 그렇죠. 이게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현장에서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사각지대들이 존재를 할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옛날에 경기도에서는 뭐였죠? 무한돌봄이다 해가지고 행정 다 무시하고 바로 도와! 뭐 이런 정책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런 장애인이나 이런 선진국 문턱으로 더 넘어서려면 이런 사각지대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의회 차원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맞습니다. 네. 밖에 있었을 때는 그걸 모르겠는데 제가 딱 이제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민생을 돌보다 보니까 정말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법을 몰라서 또한 뭐 먹고 사는 거에 힘들어서 본인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많은데요. 의원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때 정말 이런 사각지대가 좀 더 개선되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각지대는 계속 현장에 답이 있다. 네, 계속 뭐 찾아보고 맞습니다. 찾아봐야죠. 네. 거기에는 우리 봉사왕 옥순 씨가 있다. 맞아요. 정치가 제 현장에 있는 것 같죠? 해보니까. 네. 내가 했던 게 바로 정치였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맞습니다.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우문현답. 우문현답이다. 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저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많은 답을 찾아야 하고요. 또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았을 때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문현답. 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저도 처음 들었네요. 이야, 그래서 진짜 우문현답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 이제 비례대표시니까 사실은 우리 뭐 지역구 의학만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게 터전이잖아요. 경기도 전체를 또 봐야 되잖아요. 네. 힘들지는 않으세요? 이제 저는 아직은 뭐 힘든 건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을 봉사했고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 어쨌든 감사하게도 제가 제도권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런 또 다른 모습이 너무 많은 곳에 곳곳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모르는 건 알아갈 때 정말 좋은 거고요. 그래서 뭐 힘든다기보다는 정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좀 넘쳐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내 인생의 인문학 시간입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인문학 시간인데 어떤 걸 뭐 좌우명이나 뭐 이런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희 집 가훈이 네, 무한불생입니다. 불생? 불생입니다. 처음 듣는 한자인데요? 네, 저희 가족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이뤄낼 수 없다. 네, 정말 요행을 바라지 않고 땀 흘려 일할 때 정말 성공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무한불성?
네. 아, 무한 불성. 아,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 네. 아,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이루자. 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네. 아직 이제 아이들은 저희가 지금 30대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 가온 액자를 항상 해놨기 때문에 네. 알지만 저희 남편은 제가 인정합니다. 오로지 정말 그 신조가 땀 흘려봐라. 항상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또 저희 아버지도 생각나네요. 네. 네, 콩을 심으면은 콩 하나를 심으면은 콩이 20개, 30개, 100개도 줘. 그렇죠. 근데 왜 안 심냐? 콩이 인간에게 질문을 한대요. 저희 아버지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한불성과 좀 비슷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꿈이 뭐예요? 꿈? 글쎄요. 제 꿈은 지금 이제 제가 정말 평생 꿈꿨던 꿈을 이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꿈을 이뤘기 때문에 제 꿈을 이룬 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헌신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민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정말 현장에서 한마디 한마디 이 말들을 잘 정말 제가 새기면서 의정 활동에 녹여내는 그런 저는 이제 민생 전문가가 되는 게 저의 앞으로의 꿈입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1년 조금밖에 안 지났어요. 네. 좀 시간 많습니다. 네. 일할 시간 충분히 많으니까 굉장히 그 열심으로 무한불성하시기를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캠핑장에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이제 초선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없어서 조금 어색하지만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주셔서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한자성어, 저기 뭐죠? 우문현답하고 우문현답. 무한불성. 무한불성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평순이와 옥순이었어요. 네, 여러분 경기도 의회가요 오늘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그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도정과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 주요 사업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우리 시민들께서 제보를 해주신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의회 홈페이지나 의회 시군 지역 상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되니까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아시죠? 네, 의정 토크쇼 다음 시간에 다른 캠프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